구디의 야매주역 태풍대과 각 효의 변화. 첫 번째 효는 음입니다. 앞에서 비유한 것처럼 이번 괴를 하나의 나무의 모습으로 본다면 제일 아래에 있는 음의 효는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는 뿌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이라는 것이 습득하고 받아들여서 키워나가는 힘을 나타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꽤 잘 어울리는 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직은 자기 생각을 고집할 시기는 아닌 듯합니다. 이렇게 가장 아래에 있는 음의 효와 같이 주변의 의견을 두루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만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큰 충돌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양의 효가 연달아서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내 생각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표현하느냐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양의 효는 마치 비옥하고 넓은 땅 위에 작은 새싹 하나가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어쩌면 너무 많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위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신의 생각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새싹이 앞으로 어디까지 커나갈지 알 수 없으니 기왕이면 많은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죠. 기반이 탄탄하다면 그 위에서 자라는 작은 새싹도 앞으로 더욱 크게 키워나갈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덩치가 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강하게는 자랄 수 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 효도 양입니다. 이제 새싹이 자라나서 줄기가 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자라나는 데에서 지금 시기가 가장 불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를 향하여 자기 뜻을 뻗어나가려고 하지만 아직 그 줄기는 자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고 심하면 꺾이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주변의 다른 영향에 쉽게 흔들리고 무시되곤 합니다. 내가 가진 고집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가진 생각의 폭을 넓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쪽 궤로 올라와서 처음 등장하는 네 번째 효도 양의 효입니다. 아래쪽 궤에서는 기반의 중요성에 대해서 잔뜩 강조하였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기반만 닦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자기 뜻을 키우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지기 마련이죠. 이렇게 뜻을 높이 펼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 곧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휘어지게 된다면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옆으로 삐뚤어지고 휘어지게 마련이니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생각은 굳어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되게 마련입니다.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어떠한 길이 올바른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양의 효가 다섯 번째 위치에 나타납니다. 네 개의 효를 거치고 나서야 우리의 생각이 성장을 마치고 꽃이 피어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드디어 우리가 가진 생각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꽃이 피어 있는 시기는 아주 짧을 뿐입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영원할 수는 없고, 그리고 영원해서도 안 됩니다. 꽃이 다시 시들고 떨어져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법이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끝으로 다시 음의 효로 되돌아옵니다. 이제 꽃이 지고 새로운 씨앗을 품는 시기입니다. 나의 열정과 영감이 영원하길 바라지만 언제나 그럴 수는 없죠. 보통은 한순간에 피었다가 곧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이번 괴에서는
맨 아래에 깔린 음의 효를 제외하고는 계속 반복해서 양의 효가 나타나서 지속적인 성장을 준비하기보다는 당장에 자신이 가진 뜻을 크게 키워나가는 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새싹을 위하여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피어날 희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